안녕하세요 여러분. AI 시대 시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I가 발달해도 시인의 창의력과 감성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모두 감사합니다. 정말 즐겁다. 축하해요, 모두. 반갑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큰 에너지는 없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특강을 해서 또 큰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또 뜻깊게 또 회양되는 일들이 또 많이 벌어졌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특강은 저희 문화인 페플과 한국세계문화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병철 박사님께서 지원을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양금희 교수님 거 공동 문집은 저희 문화인 페플에서 100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구명수, 오늘 그 강의를 특강을 해주시는 구명수 원장님께서 또 시집을 또 가져오셨고, 그리고 또 박철원 장관님께서 또 시집을 또 특강하시는 분한테 좀 선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8월, 오늘 뜻깊은 배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문화한 피플 회원 여러분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AI 시대를 주제로 특별한 강의를 맡아주신 서초문화원 구명숙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명숙 원장님은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으로 우리 지역 문화 예술의 지평을 넓혀오신 분이시기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고 가슴 설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 우리 삶과 문화 예술이 어떻게 호흡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할지 이번 특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영광과 지혜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늦여름의 더위를 잊을 만큼 유익하고 담론이 풍성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김 부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거수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이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구명숙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자 서초구 문화회장님, 이 행사를 기획해 주신 김부배 회장님 및 이혜경
회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적극 후원해 주신 우리 이 강병철 박사님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아주 고뇌하시고 생각하시는 지식인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특히 시인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신데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한국세계문화협회 회장을 맡은 이영아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AI 시대에 시인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시대의 변화 속에서 시인의 역할과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매우 의미 있는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AI는 이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며 인간의 창작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시인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수많은 언어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한 사람의 눈물을 절대 대신 흘릴 수는 없습니다. AI는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누군가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뒤 그 마음에서 한 줄의 시를 길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시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놓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한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화의 피플과 한국세계문화협회가 함께 마련한 이 아카데미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소통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 귀한 강의를 맡으신 구명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AI 시대를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욱 인간다운 마음과 상상력 그리고 시의 가치를 지켜가는 길을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오래 기억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아 회장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많이 해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박수 소리는 조금 적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내기분 여러분, 이제는 오늘의 특별 강연 AI 시대의 시인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구명숙 서초문화원장님께서 학자로서의 학문의 깊이와 예술가로서의 창작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구명숙 원장님을 소개하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구명숙 원장님께서는 저는 그냥 서초문화원장님 하셔서 그쪽에 계신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쪽 문화원 쪽에 일을 하고 오셨구나. 그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구명숙 원장님께서는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또 여기에서 하신 게 또 학문의 어떤 깊이를 또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의 어떤 스승의 문학 연구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또 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소설가신 한무섭 선생님의 문학적 삶을 학술적 연구 영역으로 끌어올리시는 등 국문학계의 또는 굵직한 업적과 족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2025년도에 서초문화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의 어떤 풍부한 문학 예술적 소양과 문학 행정을 녹여내고 있다고 지금 평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아주 주변에
칭송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대한민국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중장기적 비전 설계에도 큰 힘을 보태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문화인 피플의 고문으로서 역할도 나름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랜 학자적 경험과 미래 시대를 바라보는 깊은 해안으로 AI 시대 속에서 시인의 역할과 존재라는 어떤 그 기존 가치를 위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우리 구명수 초초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구명숙입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럭저럭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이 여유 있고 어떻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깊이 여유를 가지고 하면서 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시인님들, 작가님들 모시고 제가 어줍지 않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이면서 대단히 좀 떨립니다. 잘 봐주세요. 오늘 주제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보다 AI를 잘 활용하시고 알고 계시고 너무 흔한 얘기인데 한번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AI 시대에 인간은 뭐냐? 그렇다면 시인은 뭐냐? 시인이 할 일이 뭐냐? 앞으로 시인이 필요할까? 누가 읽어? 이런 생각이 혼자 들더라고요. 자, 변호사는 모든 판례를 AI가 순식간에 다 정리해준다고 너무 좋아해요. 자랑하고. 제가 변호사님들하고 통화할 때는 그 얘기가 막 절반 이상이에요. 1등 비서, 또 변호사뿐입니까? 세무사, 그 어려운 숫자 계산하려면 머리 아픈데 참 0.1도 안 틀리고 해줬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면 여러 차례 고쳐야 되고 다시 검토해야 되고 품이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그럼 심지어 수술도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수술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저희 문화원의 부원장님이신데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기계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대요. 뭐 대학 병원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10분 만인가 그 수술을 간단히 했는데 일어서셔서 집에 가셨다. 이런 세상이다. 막 놀래키는 거죠. 그런 이제 체험들을 하고 그러면 이 AI 대전환 시대에 인간은 AI에 지배당할 것이냐, AI와 협력해서 인간답게 살 것이냐. 제가 제일 관심 있는 건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거죠. 기계에게 지배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인간이? 기계와 인간은 다르다. 근데 앞으로는 AGI라고 해서 인간의 이 두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2, 3년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10년 보더니 2, 3년 안.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어느 대학 포럼에 갔는데 AI가 소설 쓴다, 작곡한다, 그림도 그린다, 사진은 말할 것도 없다. 시는 아직이다. 시는 한 5년 있어야 될 거다. 그렇게 발표자가 얘기를 해서 그럴까 했는데 이미 시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쓰긴 쓰겠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질문만 주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냐?
저는 그 AI가 시를 더 잘 쓴다 이런 주장도 하는 분이 계셨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우리 다 여기 시인들이 많고 작가들이 많은데 살아온 족적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경험 세계가 다른데 그걸 똑같이 AI가 그려낼 수 묘사할 수 있을까? 담아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AI가 어떻게 그려? 그 시인은 언어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창조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이제 이따가 보면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시인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 언어를 조탁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언어의 저수지를 계속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언어가 풍요롭고 풍성하고 모든 인간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다.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시인은. 그러나 그런 것에 노력이 없이 다 개성이 다르고 뭐 어떤 풍경을 보고도 생각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풍경이라도. 그래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도 다르게 보고 상상력도 다르고 비유도 다르고 이런 걸 AI는 어떻게 생각하고 질문 한마디에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번 언제 어느 시인님이 AI가 쓴 시를 쫙 이렇게 놓고 자기가 쓴 시를 이렇게 놓고 구분해봐라. 근데 다 틀렸어요. AI가 저도 틀렸어요. 아 이거는 이게 맞겠다. 이 시인이 쓴 거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쓴 거가 더 잘 썼다. 뭐 이런 결론까지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우리 시인들? 그거 믿어지십니까? 임술래 회장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봄에하신 허영만 교수님 시를 60년 이상 쓰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AI한테 맡기실 겁니까? 오늘은 저는 이런 얘기가 궁금하고 같이 뼛속 깊이 좀 느끼면서 깨닫고 해서 자 그러면 인간이 시인에 대하는 뭐냐? 시인이 필요 없어. 시인이 왜 필요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인이 없으면 역사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인간도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인이 지킨 나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인이 지켰다는 어폐가 있죠. 이 독립 투자들이나 엄청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박용철 시인을 여러분 아시는지 떠나가는데 나도야 가련다 하는 시인이 있잖아요. 그분은 1930년 3월에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창간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시인들을 오랫동안 사제를 털어서 내느라고 오랫동안 발간하지는 못했지만 정지용을 키우고 뭐 누구를 하고 다른 사람 시인을 키우느라고 엄청 노력을 했고 자신은 그걸 뭐 시 쓰면 김영랑한테 보내고 뭐 정지용한테 보내고 봐달라고 시가 잘 그 수준에 안 닿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이제 평론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그리고 잡지를 내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살로 새기고 피로 쓴다.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피를 잉크 삼아 써라. 그 시 쓸 때 그 얘기 저는 많이 들었어요. 피를 잉크 삼아 써라.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냥 짧게 쓰고 뭐 적당히 쓰고 뭐 모사하고 베끼고 이런 건 시가 아니죠. 영혼을 다 담아
담아서 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무섭다. 뭐 얼마 이 끝까지 내가 이 세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후손들은 어떻게 살지? 우리 후손들 큰일 났다. 더군다나 이 후손들 어린이들부터 이 디지털에 떨어져서는 못 살고 핸드폰에 뭐 하고 또 AI 대학생들은 AI한테 시험 문제 답을 다 알아서 그냥 놔둬도 삐약점 받는다는 거예요. 교수가 안 가르쳐도. 리포트는 다 그렇게 써와요. 제가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요. 학교 가면 어떻게 이거 점수를 냅니까? 자기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그럼 우리가 테스트를 달리해야지. 그래서 A4 용지 하나 나눠주고 핸드폰 다 놓고 강의실에 책상 놓고 앉아서 질문 한두 가지 주고 써라. 그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나 없이 그 학생들이 더 잘하니까 이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AI라는 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읽어봐야 평생 10만 권을 책을 읽을까요? AI는 20만 권, 30만 권 여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두뇌 인공지능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다르게 대처를 해나가는 수밖에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 미국인 여자 교수가 우리 대학에 와서 교수들한테 영어를 좀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 와서 들어라.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이미 자기는 어머니하고 이메일로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이메일을 우리는 이제 이메일 주소 만들고 막 시도할 때예요. 우리 대학이 앞장서서 그걸 했어요. 그 이경숙 총장님이 그걸 깨닫고 최고로 먼저 막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대학이 규모가 작으니까 랜을 전체를 다 깔아서 자녀들 합숙도로 할 텐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꼭 그걸 원고지에다가 써서 우체국에 갖다 보내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세의 흐름은 우리가 무시는 못한다. 흐름을 한 발짝 뒤지면 국가도 휘청거리잖아요. 지금 국가도 휘청거리. 지금 중국 보세요. AI 그 인공지능 로봇가 못하는 게 없어요. 탁구도 치고 무슨 활춤도 추고 맨날 그거 뉴스 보면 겁이 날 정도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또 한가하게 쉬는 안 된다 하고 있어야 되나? 쉬는 안 돼. 이러고 있어야 되나? 뭐 별하별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내가 시인으로서 제대로 뭘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대가 되니 이거 어떡하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뭐 이렇게 했고요. 인간 중심의 시를 써야 된다. 그거 하나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기술은 누구나 도입해서 배워서 쓸 수 있죠. 근데 사람의 창의성, 통찰력, 또 뭐가 있을까요? 공감, 감수성, 이런 능력. 사람의 감수성을 AI가 어떻게 할까요? 시도 감수성이 풍부해야 시를 잘 써지잖아요. 근데 AI는 비계인데 그걸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게 돈벌이 돈 때문에 뭐 훼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돈 준다면 다 해요. 자기 영혼도 팔아요. 거짓말도 해요. 도둑질도 해요. 다 해요. 사람도 죽여요. 이런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치유하는 게 시인이 아닌가. 를 끌고 가고 시인이 인간을 구제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
역할이라면 저는 그렇게 크게 갖고 시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시란 무엇인가 하는 이론이 너무 많죠. 이 시에 대한 정의는 없다. 이제 가르칠 때도 너무 많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한두 개만 정의로 삼아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시에서 감동받은 게 있어요. 김종삼 시인이 쓴 시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제목이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물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 세 시인들이 시가 무엇이고 시인이 무엇인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시 속에서. 이분들은 끝까지 가보는 분들이에요. 시를 붙들고 밤내 잠을 못 자고 어떤 때는 울고 그렇게 토하면서 하는, 그렇게 시를 쓰지 않은 저는 매우 부끄럽죠.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건 시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너무 죄송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박용철 시인께서 이미 1930년에 창간호를 내면서 편집 창간호 발행인이었고 편집자였기 때문에 편집 후기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시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고야 만다. 우리의 시는 우리의 삶과 피의 맺힘이다. 이거는 박용철의 진심이 한치도 과장이 없는, 보탬이 없는 박용철 그때 그 당시의 진심, 그 마음으로 이 시문학을 발행을 한 겁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시골 저기 거기가 어디죠? 전라도 어디죠? 응? 광주인가요? 일인가요? 거기 재산 땅 팔아서 와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시인의 역할도 언어를 완성시키는, 끝까지 해서 언어를 완성.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시인. 새롭게 이게. 그리고 자기 시인이 자기 언어가 없으면 누더기 시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말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새 언어를 창조해야 되는데 이 말 갖다 쓰고 저 말 갖다 쓰고, 이건 누더기 시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쉽게 쓴 윤동주가 쉽게 쓰여진 시 노래도 했지만, 쉽게 쓰면 어떤 깨달음 없이 그냥 쓰게 되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갔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근데 이때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문학 과업에 대한 엄청난 말을 이분이 그때 한 거예요. 이분이 35세가 한 참여시, 저항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다 숨긴 거잖아요. 언어로. 일제 강점기에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토록 엄혹한 시대에 준엄한 정신으로 임했던 게 그 당시에 문인들이에요. 그때 작품들은 아직도 다 명작입니다. 다 20대, 30대에 쓴 거예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 100년, 올해 100년, 님의 침묵이 나온 지 100년. 1920년에 나와서 100주년 기념 88편 낭송 대회를 하더라고요. 님의 침묵 전체가 88편. 그 다음에 윤동주의 서시. 그런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 젊은 그분들이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내면서 쓴 거죠. 그거를 AI 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식민지로서 그 젊은이의 이 아픈 마음을 시로 써달라 그렇게 될까요? 질문을 그렇게 던졌을 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시인은 이제 주로 반역을 저질러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반역을 저질러라. 상상력의 심지에 불을 붙여라. 치열해라. 열정을 가져라. 맹목의 순수함 없이 시인은 될 수 없다. 시인은 맹목적인 순수함을 가져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명성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시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시가 영원히 나오는 시 한 줄, 시 한 편 그거 남기고 싶은 게 시인들의 욕망이 아닐까요? 그걸 뭘 살아있으면서 이러고 저러고 이거 지금도 많이 반성할 게 많아요. 우리 문단도, 우리 시인들이, 우리 작가들이 다 함께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AI 시대 우리 이렇게 해서 AI를 좀 이겨내보자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제 그냥 허망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불꽃처럼 태우리라 시의 혼을 달구어라. 그러려면은 움직이는 시를 써라. 정체된 시 말고 움직이는 시. 뭐 그런 그리고 이제 시에는 항상 긴장력을 불어넣어주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내려온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좋은 글을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써라 세 가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니까 이 AI 시대에 그게 힘들잖아요. AI가 다 가르쳐주는데 책을 읽으면 뭐 하겠어요. 줄거리 요약해줘. 여기 또 유튜브에 또 책 읽어주는 여자, 책 읽어주는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루하니까 숏폼이라나 점점 빨라지죠. 점점 짧고 빠르게. 이렇게 하면 인간 그럴 때 시인은 느리게 가자 이거죠. 느리게 천천히.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게 두고 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놓치는 게 많아요. 옆도 앞도 그게 고은의 시에 나오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이라는 시. 그 이삼행으로 유명한 시가 됐잖아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전부 출세 저 정상에 올라가려고 정신없이 가다가 옆에 예쁜 꽃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못 보고 갔는데 내려올 때 그만큼 이제 그때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뜻도 되겠죠. 내려올 때 그런 시도 있듯이 이렇게 너무 빨리만 달려가고 너무 많은 거를 지금 인간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힘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힘드시지 않을까? 다 힘들어요. 저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이게 시 쓸 때마다 반성을 하자. 뼈 아픈 반성을 자기 자신에게 하면서 이게 내가 이런 시를 썼나? 여기 시인님들도 전에 쓴 시집을 잘 안 보잖아요. 저희가 시집 내고는 안 봐요. 또 쓰고 딴 거 있고 어쩌다가 자기 시집을 보면 내가 이런 거 썼나? 느껴져요. 저도 그런 거를 그때는 내가 조금 신선한 생각도 했네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늘 반성하고 자기 언어에 대한 참된 각성도 하고
좀 더 깊은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무서운 담금질을 하자. 자기의 담금질이 필요하다. 이거 왜 그러냐? 이게 시인의 AI 시대의 시인의 역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AI를 쫓아가지 말자. 그 얘기예요. AI 못 쫓아가요. 우리. 저 AGI가 나오면 인간의 10배 지능을 가지고 온대요. 그때는 이런 말도 가당치 않을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몰라요. 왜 그거 좀 멈출 수 없을까요? 우리 이영하 대사님 멈춰주세요.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좀 고만해야지. 고만해야지. 어디까지. 멈춤이란 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네? 기계는 멈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에서 막 노조가 파업하던데 로봇으로 다 대체하면 인간은 뭐 하나요? 일하는 즐거움, 노동하는 즐거움 없잖아요. 그럼 맨날 저 놀기만 해요? 다 로봇가 다 할 텐데 이제는 그런 기술은 간단하잖아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창조하는 역할이 어렵지. 그냥 단순한 거는 다 프로그램만 넣어주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 시대인데 멈춰야 인간이 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 문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국의 어느 학자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왜냐하면 이 저출산 비율이 제일 낮으니까 세계에서 다른 데는 다 1점이 넘어요. 유럽도 1.2, 1.3, 일본도 1.2, 우리는 0.78 올라서 그것도 0.68로 내려가다가 0.78 요즘 조금 오른대요. 결혼도 조금 하고. 근데 인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나라를 누가 지키냐, 전부 다문화 외국 아이들이 와서 지금 저 지방은 전부 다문화 아이들이 교실을 다 채운다고 하거든요. 학교는 거의 다 3개 있던 초등학교는 1개를 줄고 억지로 놔두는 거예요. 1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인구가 없는데 AI 시대에 로버트가 다 노동하니까 인구 많으면 손해 아니냐. 잘 됐네 또 이렇게 생각한대요. 젊은이들이. 맞습니까? 한민족, 우리 민족이 없어져도 로버트가 와서 다 일해줘. 그리고 그런 주장 들어보셨어요? 3년, 2028년 뭐 요때 되면 29년 요때 되면 통장에 3,400만 원씩이 저절로 들어온대요. 우리 통장에.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래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이 노동력에 대한 지불이 없잖아요. 로버트가 하면 파업을 하니까 초과임금 뭐 이런 걸 줍니까? 뭐 휴가를 줍니까? 잠을 잡니까? 얘는 뭐 24시간 일하라면 일해요. 전기만 꽂아주면. 그리고 전기가 관건이다. 전력이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시대에 인간은 뭐냐? 자꾸 이런 겁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인간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AI 앞에 무릎 꿇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생각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어쨌든 요거 이제 제가 PPT를 조금 줄여서 정리한 건데 아무리 AI가 1초 안에 뚝딱 뭐를 써내고 한다 하더라도 몇천자 문장을 완성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제가 볼 땐 가짜 어디서 막 주워다가 아까 무분별한 그 모방은 안 된다고 했죠. 자기 AI 나와보라 그래요. 도대체 뭘 갖고 했는지. 인간의 체온으로 써내려간 한 줄의 문장, 인간의 체온, 인간의 영혼, 이걸로 써내려간 한 줄의 문장, 이거를 기계가 과연 흉내낼 수 있을까? 흉내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때를 부립니다. 흉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문학이라는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거는 AI가 잘하죠. 정보 전달. 삶을 견디게 하는 예술이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그 시대를 기록하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그런 힘, 결국은 그것은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위안을 하면서 AI 시대일수록 그러므로 문학은 더욱 필요하다. 시인은 더욱 필요하다. 시인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시인의 역할을 제가 몇 가지를 해봤어요. 시인은 의미 만드는 사람, 또 AI와 시인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시인은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의미를 발견한다.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런 거고 AI는 뭐 데이터를 중심으로 문장을 만들고 답을 빠르게 제시하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AI는 빠르게 가는데 인간은 느리게 가라. 그 갭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뭐를 얻고 뭐를 잃는가요? 느리게 감으로써 얻는 거, 빠르게 감으로써 얻는 거. 근데 이 기술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뭐 달나라 뭐 어디 이 우주를 다 버스 타듯이 타고 다니겠죠. 우주선이. 그게 뭐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또 다른 인류, 이 인류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살아온 지금 이 호모 사피엔스 이거 몇 년 사는 거예요. 이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는 외계인이 와서 다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눈 감는 날까지 시인의 정신을 살려서 시인이 됐으니까 그냥 시인이 됐기 때문에 시인을 그만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시인이기 때문에 나 시인 그만할게 물려줘 퇴직할래 이런 게 없어요. 한 번 됐으면 그 사명을 죽을 때 얼마나 했느냐는 그 사람이 한 양에 따라서 한 노력에 따라서 판단되고 아, 그 사람 시인이기는 했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등단 시인이 한 2만 명 추산되죠? 되죠? 2만 명이 넘는다고도 보고 자기가 또 뭐 시집 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2만 명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한 500~600명이라고 그래요. 활발하게 뭐 시를 계속 쓴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뭐 시인으로서 그 시인이 주업이 돼야 되는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저부터도 시를 못 써요. 제가 교수하면서 시를 되게 못 썼어요. 마음뿐이에요. 생각. 근데 논문 써야지, 가르쳐야지, 채점해야지, 학교일 해야지 그 마음 이게 싹 흐트러져. 앞에 당한 일 하느라. 그래서 제가 괴로웠죠. 늦게 등단했고 이게 괴로웠어요. 할 일을 못하고 그러나 그거는 또 임무니까 또 충실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보더라도 그때 이제 시인이 될 건가 안 될까를 굉장히 준엄하게 스스로 생각하고 했어야 되는데 하고 싶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으니까 해야겠다고 시작한 거 또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잘했어요. 아니요. 이제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이제 우리 선생님들 질문하고 저 시간이 지금 대표님 질문 시간
토론 시간 주신다고 그랬죠? 많아요. 30분. 그러면 많으니까 여기 토론을 좀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뭐 준비는 이러고저러고 했지만 네! 질문 받으세요. 지금까지 우리 구명수 원장님께서 AI 시대의 시인의 역할, 이런 본분 이런 것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금융 원장님의 어떤 고견을 더 듣고 계신 분들 질문 손들어 주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강의 엄청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쉽게 7개 불러서 말하니까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근데 빨갛다 예를 들면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시뻘겋다, 불긋불긋하다, 불구죽죽하다, 불구스름하다 뭐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AI가 이걸 다 구별해가지고 우리의 인간이 그 생각하는 그 조금씩 다 색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오늘 하면서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그 조언처럼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사람이 뭐 3, 4 일어나라 하니까 뭔가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top, think, choose 뭐 이런 말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 멈춰가지고 3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하루에 인간이 500만 번 선택하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까 이제 멈춤 얘기도 하셨는데 기계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에 물론 반응해서 세울 수는 있는데 중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멈춰서 생각을 하지만 기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멈춤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걸 알고리즘 반응해서 하더라도 그 인간의 특성이죠. 멈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제 제가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지금 군에서도 그 유무인 복합 체계 해가지고 앞으로 조종사들이 저는 조종사 출신이지만 조종사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무인기를 유인 조종사 한 사람이 3대를 탔고 무인기를 탔고 뜨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독에 그때 무관 생활을 할 때도 이 서독에서도 그 전투조종사가 끝까지 필요하냐 이런 걸 많이 논란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론이 그래도 유인 조종사는 필요하다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무인기를 조종을 가서 유인 조종사 해줘야지 정확하게 어디 폭격도 하고 그 상황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인간은 불의 혁명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인간이 변화를 했고 그 다음에 석유라는 그 화학적 물질이 나와가지고 인간 사회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인간이 AI라는 걸 인간이 만든 AI를 만들어가지고 AI 시대를 도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경우의 수가 우리 뇌세포는 30억에서 38억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뇌 속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36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가 축적된 거가 우리 인간의 모든 경우의 수의 1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저는 시를
또 의학적인 문제, 야간 문제, 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를 전부 AI에다가 챗봇과 클로우드한테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시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다릅니다. 시를 AI로 쓰는 건 저는 다 압니다. 누구 시도 되고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은 반감이라는 시를 마지막에 넣은 거가 있어요. 어떤 감정이 반감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반에 또 반감이다. 근데 AI는 반감이라고 자꾸 고쳐요. 그래서 이 멍청한 사람아 나는 반감이다. 그러면 AI는 또 반감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나 사유를 갖다가 그래서 AI가 표현을 하는 것은 인간이 데이터의 기본 우수를 갖다가 입력해 준 것에 따라서 변화한 것이지 AI가 인간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AI 시대에 시하고 우리가 시인들이 거기에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오면서 나는 멀리 살기 때문에 버스에서 처서에 대한 시를 하나 써가지고 AI에다 입력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람 평가, 그 AI 평가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하고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AI 시대는 아직 도달했다고 하지만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물리학적인 측면에서 천문학적인 측면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시를 읽는다 또는 어떤 글을 쓴다 어떤 만족하는 내가 멈춰야 될 순간 어느 선에서 AI는 수도 없이 그냥 계속 좋은 걸 질문에 따라서 내놓으니까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이 혹시 좋은 어떤 기준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를 쓸 때 AI한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아니 그 시를 쓴다는 게 아니고 어떤 글을 쓴다거나 글을 쓸 때 이제 시 말고는 AI가 좋은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이제 옆에 사람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뭐 집관계 요즘 집 팔고 하는 게 좀 많아지니까 친구가 그래서 빨리 이제 변호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AI한테 물어봤더니 너무 상세하게 가르쳐줘서 정확하고 변호사 상담 비용을 벌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상당히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창작하는 거. 인간만이 만들 수, 인간만이라고 그래야 되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창작, 시. 이거는 AI가 감히 아직 못한다. 해도 어설프다. 해도 아까 뭐 불구스름하다, 빨갛다, 볼그레하다 뭐 여러 가지 그 형용사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유를 하건대 그런 차이를 AI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AI는 그걸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낸 거라는 건 바로 불그스름한지 빨간 건지 그건 내가 알아요. 그것까지 도달을 AI가 어떻게 하겠나. AI는 보편적인 걸 잘하지 않을까.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보편적. 인류가 하는 그런 거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한 80% 90% 정답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한없이 이게 기술이 발전하니까 저는 미래의 AI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단정을 해주셔서 희망을 많이 가졌는데 과연 그 인간의 뭐 아까 38억 개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AI에게 단순히 지배당하지 않는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것도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희망사항이죠.